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길에 오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공개한 지 딱 열흘 만인데 대통령실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이라며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만납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준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개한 지 열흘 만입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선언 없이 회견만 하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0여 년간 특히 2018년 이후 불편한 관계가 증폭됐다며 입장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라며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기시다 총리가 올여름 답방할 거란 관측에 대통령실은 정상을 포함해 당국자가 수시로 오가는 게 셔틀 외교라며 가능성을 긍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한국이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는 일본 측의 우려를 불식시킨 걸로 보입니다. 방문 이틀째인 내일 윤 대통령은 정경련과 게이단렌이 주관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게이오 대학을 방문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 일대로 그 규모만 71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용인 기흥, 화성, 평택 캠퍼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20%가량 더 넓습니다. 여기에 2042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제조 공장 5개를 짓고 설계, 유통, 부품 등 국내의 관련 기업 150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파운드리 1위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TSMC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건 생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TSMC의 설비 투자는 47조 원, 삼성전자는 15조 원입니다. 1위 업체인 TSMC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TSMC와 경쟁을 위해서는 캐파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성까진 갈 길이 멉니다. 지난 2019년에도 정부가 용인에 122조 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등 문제로 공장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지 관련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한편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문제로 자금 유출 사태를 겪고 있었는데 시장의 불안 심리까지 더해진 겁니다. 유럽 주요 은행의 주가도 함께 폭락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취리 증시에서 한때 주가가 30%가량 급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무 건전성 문제로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고 있는데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 측이 추가 수혈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주가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The answer is absolutely not.
for many reasons. Above 10%, all kinds of new rules kick in. 지난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도 주가 급락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흔들리자 프랑스의 BNP 파리바, 독일의 코메르츠뱅크 등 유럽 주요 은행 주가도 10%가량 폭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지수는 장중 3%가량 떨어졌고 유럽 은행업 지수도 7% 이상 하락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는 지난 2021년 잇따른 투자 실패 이후 투자자와 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국립은행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보유 수준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은행 파산 공포가 유럽 대륙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전두환 씨 손자가 일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인데 전두환은 학살자이고 자신의 부모는 검은 돈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SNS입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행각을 밝힌다고 적힌 이 계정에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글과 동영상들이 게시됐습니다. 어린 시절 전두환과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며 손자임을 인증한 전 씨는 할아버지는 학살자이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씨는 이 연희동 자택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며 한 여성이 골프 연습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순자 씨로 보이는 영상 속의 여성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동 자택 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은 실제로 전두환 씨의 자녀들이 전 씨 생전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우원 씨는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 대해선 출처를 모를 검은 돈을 쓰고 있고 아버지는 돈을 숨기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자신도 마약을 복용했고 성범죄자라고 실토하면서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씨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흑해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비난했지만 입장을 교환했는데요. 더 이상의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접촉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오스틴 장관은 강대국은 투명성과 소통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추락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ly and to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And it is incumbent upon Russia to operate its military aircraft in a safe and professional manner. 미국은 무인기의 작전을 방해한 러시아의 공격 행위가 의도적이었다면서도 드론을 추락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Incidents happen and clearly we do not seek armed conflict with Russia. 러시아는 흑해상에 설정한 비행 제한 구역을 미국이 무시했다고 반박하며 더 이상의 영해 침범은 불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미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락한 무인기는 1,500m 깊이의 바다에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추락한 드론이 정보 가치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 국방장관이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확전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